South Korea came to my office after having gone to North Korea and seeing Kim Jong-un. And no, it's very positive. No. And he expressed his eagerness to meet President Trump as soon as possible. 네, 북한 김정은은 가급적이면 빨리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이야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들으신 대로 오늘 아침에도 미국인들에게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다, 조만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그 자신감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네 분과 직접 한번 전격적으로 진단해 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오늘 아침에 들어온 트럼프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같이 확인해 보시죠. President Moon of South Korea said without Donald Trump, the Olympics would have been a total failure. It's true. True. You know, might as well say it. South Korea came to my office after having gone to North Korea and seeing Kim Jong-un. And no, it's very positive. No. After the meeting you may do that, but now we have to be very nice because let's see what happens. Let's see what happens. 한번 지켜보자. 저기 이제 펜실베니아의 이 보궐선거 유세 지원을 가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군중들이 김정은 얘기가 나오니까 로켓맨 하면서 저렇게 야유를 던지니까 이제 뼈 있는 말을 합니다. 조금 지켜보자. 북미 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야유는 그때 뭐 결정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굉장한 자신감, 굉장한 기대감이 묻어납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좋은 정치적인 호재를 만나는 거죠. 김정은이 하도 미사일 발사라고 핵미사일 핵실험을 해가지고 네. 미국 사람들이 다 지금 북한 문제가 굉장히 자기들한테도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게 됐잖아요. 네. 2년 동안 그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갑자기 돌변해서 만나달라고 하는 거니까 예. 고분고분해진 김정은, 이게 다 내 공이다 이렇게 하면서 중간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인데, 네. 바로 선거 유세에서 저렇게 말을 해주니까 네. 너무 솔직한 정치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현정 의원. 트럼프 대통령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말에 저는 좀 귀를 잡아요. 네. 평창 올림픽이 완벽히 실패했을 것이다. 본인이 없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없었다면 평창 올림픽 실패했을 것이다. 우리 대통령이 그랬다는 건데, 뭐 얼마 전에 어떤 기자회견 장면 보니까 이 김정은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큰 공이 큰 사람 누굽니까? 이 대답에 It's me 뭐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 그런데 이 오버로피스 우리 특사단이 초대받아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 소위 말하게 띄워주는 이런 얘기들을 특사단이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특사단의 일정은요. 네. 사실 네. 이제 맥메스터나 뭐 폼페오라든지 미국 관계자들을 만나고 네. 그 다음 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만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우리 관계자들이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빨리 나 듣고 싶다. 빨리 내 방으로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특사단이 갑자기 간 겁니다. 거기서 사실은 또 보고를 또 온전히 하지 않는 상황에서 45분 정도 했는데 오케이 그럼 하자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걸 보면 실제로 이제 참모들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그러면서 정의용 실장한테 그럼 당신이 직접 발표를 해라. 왜냐하면 이게 외국의 사절이 특사단이 와서 그 백악관 앞에서 직접 발표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자단이 있는 그 장소로 와서 곧 아마 한국에서 발표를 할 거다. 굉장히 좋은 소식을 발표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그동안 보면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어려웠죠. 그렇지만 이 성과는 모두 자기의 것이다. 사실 이걸 보면 북한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좀 뭔가 그 사전에 많은 자락을 깔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에 국가조창 기도에 가서 이 모든 지금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압박 정책 때문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고 네. 바로 그 이야기를 정의용 실장이 바로 트럼프 면전에서 네. 방금 전 우리 대통령이 목사님들 다 모인 자리 앞에서 바로 당신이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은 트럼프 당신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한 것. 그나마 트럼프의 성격을 우리가 상당히 좀 이용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현장에서 이런 얘기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부 고위직 관계자가 직접 확인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김 위원장이 미국에 굉장히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별도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북미 간의 어떤 정상회담 이야기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유추도 해볼 수 있는데요. 그 별도의 메시지 과연 뭐였을까요?
글쎄 이제 공개가 안 됐으니까 저도 네. 알 방법은 없죠. 예. 근데 유추해 본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first person singular라 그러지 영어로 모든 네. 게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 그렇죠. 크레딧이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 성격을 일컫는 말인데요. 옛날에 이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아, 그래요? 뭐냐면 성공할 때는 굉장히 확신에 차고 카리스마가 있고 하는데 이 일이 잘못 쓸 때는 이제 또 워낙 그 모든 사태를 본인이 주관하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듣지를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자연스럽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북한 김정은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이렇게 잘 이용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을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다. 존경한다. 그래서 네. 빨리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이렇게 그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숙였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좋게 만들었다면은 대학원에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잘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런 좀 이렇게 부드럽게 푸는 그런 메시지가 포함된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어떤 지극정성이 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긴 한데요. 네. 워낙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와 압박이 이 북한이 대화로 이끌어내는데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 정부도 네. 평가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감사를 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 45분의 면담에서 즉석에서 이제 면담을 하자. 예스라고 이렇게 전해달라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즉흥적인 결정이 그 만남으로 이어진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네. 나중에 북미 회담에서 예. 혹시라도 이 45분 만에 면담에서 긍정적으로 대화가 협상으로 진정되지 않고 이거 대화해 보니까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겠다. 오. 네. 이 대화를 박차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면 예. 오히려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오.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은 긍정적이지만 네. 이 대화가 성과로 이어지는 데는 조금 이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이런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날의 칼이 있다는 말씀을 주신 건데 이 트럼프가 과거에 김정은을 또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상당히 좀 비중 있게 짚어봐야 될 부분이겠죠.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발언 함께 확인해 보시죠. He's dealing with obviously very tough people, in particular the generals and others. And at a very young age, he was able to assume power. A lot of people, I'm sure, tried to take that power away, whether it was his uncle or anybody else. And he was able to do it. So obviously, he's a pretty smart cookie. But I wouldn't give him a state dinner like we do for China. We should be eating a hamburger on a conference table, and we should make better deals. 신 부장, 네. 스마트 쿠키다. 굉장히 영리한 녀석이다. 그리고 왜 햄버거를 사이에 놓고 이야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온 그 미국의 한반도 관계자들은 내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인간적인 호감도 상당히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 이런 평가도 하는 목소리도 들은 바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미 정상회담 사실상 후보 시절부터 염두에 둔 카드였다 볼 수 있을까요? 예, 경선 때부터 김정은과 대화하겠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했죠. 사실 그것이 미국의 대북 정책으로 지금 입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화도 아주 세게 하고 또 말을 안 들으면 굉장히 군사적으로 압박도 세게 하고 그게 이제 트럼프의 대북 정책인 것인데 작년 취임 첫 해에는 뭐 도무지 김정은이 대화할 여지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세게 압박하고 선제 타격을 취할 수 있다라는 그 군사 훈련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쨌든 김정은이 또 대화를 한다고 하니까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대북 정책 안에 있는 거죠. 북한의 태도가. 네. 그래서 김정은이 대화를 하겠다고 하니 그러니 또 한번 대화를 세게 해보겠다. 네.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고요. 뭐 스마트 쿠키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김정은이 7년 동안 살아남아서 어쨌든 자기 고모부까지 죽이면서 네. 내치를 장악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드디어 이제 남한하고 정말 가장 강도 높은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거고 미국하고도 하겠다는 거니까 네. 그만큼 어쨌든 그 통치에 있어서의 안정성은 높아간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일부에서. 그렇군요. 자, 그러면 김정은은 그럼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김정은이 이 대외적으로 천명한 굉장히 호전적인 얘기 말고요. 사석에서는요, 저희가 2013년
로드먼이 방북해서 김정은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당시 보도해드린 내용인데요. 마이애미 해변은 어떻게 생겼냐? 이제 로드먼이 마이애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고, 또 워싱턴은 어떤 도시냐? 또 저기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농구 경기, 닉스 농구 경기도 뉴욕에서 직접 관람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 더 나아가서는 북한을 전격적으로 개방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어떤 긍정적인 내지는 거기에 대한 욕심이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2011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절대 지도자로 공식적으로 등장할 때 엇갈리는 기대가 있었죠. 한쪽에서는 결국에는 할아버지 아버지와 똑같이 결국에는 핵무기를 틀어쥐고 독재 정권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결국엔 주체 사장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이 하나의 의견이었고, 두 번째는 그래도 다를 것이다.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고 당시 탈북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도 거지 나라의 왕초가 되기는 싫을 것이다. 네. 그래서 북한의 등소평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이제까지는 앞에서 예견했던 그런 주체사상에 입각한 절대 권력을 공고하는 데 주력했고 핵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병진 노선을 그대로 병진 노선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병진이란 것은 두 가지를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예. 핵 개발도 있지만 경제 개발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핵 개발에 주력을 했는데 이 핵 개발을 완성해서 그 카드로 외부의 그 경제 지원 그리고 체제 안전 보장을 받음으로써 경제 발전에 주력하겠다 이런 보관이고 그런 스위치 지금 거기 핵 개발에서 경제 개발 쪽으로 네. 옮겨가고 싶은 마음도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북한 정권이 원하는 대로 가장 싼 값의 체제 안전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더해서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과라고 하고 있는 핵무기와 대륙간 탄탄 미사일을 포기하면서까지 경제 개발에 주력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리스크를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가시화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할아버지인 김일성도 1차 북핵위기 때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미국의 전 카터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김일성의 육성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일성 죽기 3일 전의 목소리입니다. 내 이번에 카터하고 회담할 때 유엔에서 제재하겠다 하겠다 하는데 하려면 해라. 이때까지 우리는 제재 받고 살았지 제재 안 받고 산 적이 없다. 일본 놈도 제재하지 당연히 다 제재하지. 우리 제재 받고 살았다. 제재 받고도 이만큼 살아나가는데 제재하려면 더 해라. 우리 못 살 거 뭐이가. 그랬더니 제재 취소하겠다. 그래 취소했다 줘. 그거 안 해줘.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못 사는 거 봐라. 우리 더 잘 살다. 우리가 김일성 당시 주석의 목소리 아닙니까? 죽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제재 받고서 못 산 적 있었냐 하면서 북핵 의지를 평화적인 방법이 아닌 방금 얘기해 주셨듯이 어떤 병진 노선, 경제도 가져가고 핵도 가져가는 그런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듯한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보시기에도 지금 저 육성과 할아버지 따라하기 하나의 맥락으로 볼 수 있을지, 다시 말해서 제재는 일단 풀면서 가져갈 것은 다 챙겨보겠다는 그러니까 항구적인 비핵화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제 북한의 어떤 정권이 가장 이제 위기에 있을 때가 사실은 이제 소련의 멸망이었죠. 네. 동구권이 다 멸망하면서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김일성 시대에는 그런대로 그럭저럭 살았어요. 왜냐하면 예. 이제 사회주의 경제권 내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서 나름대로 또 생산시설 충분했고 그냥 살았는데 문제는 그 90년도 중반부터 어떤 이 소련이 멸망하고 하면서 네. 실제로 이제 그동안 싸게 받았던 기름이나 모든 공산품들이 완전히 다른 나라 똑같은 가격을 받으니까 바로 그때 이제 김정일 시대에 고난의 행군 시대가 온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최대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있은 거죠. 예. 그러면서도 김정일이 끝까지 버틴 게 뭐냐면 결국 이제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이나 클린턴과의 만남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체제 보장을 했고 거기서 결국 핵을 개발하는 게 이제 본인들의 생존하는 가장 중요한 네. 원인이거든요. 자,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핵은 가졌습니다. 네. 가졌는데 과연 이게 지금 먹여 살릴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 북한 경제라는 게 보면 그나마 장마당 경제가 조금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 연명하는 것이지 네. 그다음 러시아나 중국이 틀어막아 버리면 네. 사실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김정은 입장에서도
본인이 처음에 나와서 본인들의 잘못을 처음으로 인정한 지도자예요. 네. 자, 그렇다고 보면 이 상황이, 즉 제재 상황이 내년 후년에까지 간다고 하면 과연 북한 주민들이 그걸 허락할까요? 자,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예.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일단 핵이라는 어떤 정말 그 협상의 지렛대를 가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이걸 가지고 뭔가 또 살아남을 수 있고 자, 그 상황에서는 지금 한편으로는 이제 경제에 대한 병진 노선을 취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으로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외통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외통수다. 상황이죠. 네. 신조과 부장. 예. 원래 이게 정상회담이요. 이루어지기 전에는 사실 실무자들 간에 수많은 접촉이 있은 다음에 정상의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해서 보면 최고 통치권자들의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5월에 열리기 전까지 수많은 물밑 협상이나 특사교환이 있을 텐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김여정과 이방카. 이 두 여인이 평양과 워싱턴을 각각 오가는 특사로 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뭐 관심을 끄는 시나리오이기도 하고 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어쨌든 네. 김여정이 서울에 오면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은 일단 김여정을 대외적인 북한을 어떤 상징하는 사람으로 김정은이 키우겠다. 이걸 예. 이제 명확히 보여준 거고요. 이번에 우리 특사가 올라갔을 때 공개된 네.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 흡사 과거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김정은과 같아요. 예. 네. 바로 후계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 김정은이 후계자까지. 갑자기 예. 무슨 일을 당했을 아, 때 예. 김여정이 통치를 하게 되는 그런 후계자의 반열이 올라선 것처럼 예. 비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급이 높은 특사를 보낸다면 김여정을 워싱턴에 보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서울에 와서 국제 외교부대에 등장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만약에 그 경우에는 진짜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가 답방용시로 오고 한다면 예. 정말 평양과 워싱턴에 뭔가 해보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그런 두 여성을 등장시키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가 있는 거죠. 예.